부푼 꿈을 안고 직장에 입사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난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사회 초년생 때부터 느낀 거지만 매월 월급을 받다 보면 참 현타가 오죠. 처음에 학생 때 아르바이트 하던 때를 떠올리며 이 정도면 많은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것도 두어 달이 지나면 적응이 돼서인지 쓸 돈이 늘어서인지 월급이 항상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월세도 내야 하고 식비도 감당을 해야 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언제 결혼하고 집을 사지 싶었습니다. 더 심각했던 건 옆자리에 앉아있는 선배들을 봐도 삶이 크게 여유로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평범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저는 일찍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월급 받고 그 씀씀이가 커지기 시작할 무렵부터 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덕분에 10년이 지난 지금은 당시 또래 친구들을 대비해서 많은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 자산 중에서도 금융 자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종잣돈을 모을 땐 예적금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많이 미련한 짓이죠. 그래도 제2금융권, 즉 신협이나 수협 같은 곳은 4에서 5% 정도 이자를 주었으니까요. 종잣돈을 모으는 초기엔 도움이 조금은 되었어요. 당시 제가 어떤 투자자인지 알기 전까지는 공부를 계속 하면서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은 출퇴근 시간과 퇴근 후 그 여유 시간을 모두 쏟아부어서 투자에 대해 공부를 해 나갔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2018년도 5월에 우연히 해외 주식 계좌를 개설을 했었는데요. 보통은 국내 주식 계좌를 먼저 개설을 하던데 저는 국내 회사들보다는 해외 기업들에 좀 더 익숙해서 미국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계좌를 열었고요. 예적금을 통해 모은 약 2천만 원을 달러로 환전을 해서 증권 계좌에 입금을 했습니다. 그때가 제 첫 증권 거래의 시작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제가 증권 거래를 시작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거래가 매우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증권 거래는 스마트폰으로도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부동산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책을 통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제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직장에서 야근도 많고 주말에도 종종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임장을 나가는 것 자체가 정말 부담이 됐어요. 게다가 제가 차가 없어서 소액을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은 대부분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있었는데 접근성도 사실 용이하지 않았죠. 그래서 부동산은 자금이 조금 더 모였을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변에 모든 사람에게 증권 거래를 먼저 해보라고 선뜻 권하지는 않아요. 이유가 있는데요. 부동산 대비해서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보자면 제 주변 사람들 중에도 소액으로 증권 거래를 시작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혹은 몇 시간 단위로 이걸 팔까? 다시 살까? 이걸 팔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더라고요. 금액이 크지 않았어요. 작게는 몇만 원 혹은 몇십만 원 이런 등락에도 안절부절을 못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증권 거래를 바로 시작하지 마시고 다른 투자처를 알아보시거나 조금 더 공부를 한 다음에 시작하길 보통 추천을 드립니다. 다시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처음 증권 거래를 시작할 때 스스로 가치 투자자라고 착각을 했어요. 가치 투자. 이게 단어가 또 멋있잖아요. 그게 한 2, 3년 정도 착각을 하면 살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한번 매수하면 매도도 거의 하지 않는 데다가 성과도 꽤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 착각을 했던 거죠. 처음에 시드였던 2천만 원이 날아가도 괜찮다고 마음을 먹고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날아가도 다시 열심히 모으면 되겠지 싶었어요. 왜냐면 아끼는 것은 제가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가치 투자 관련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특히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피터 린치 옹이 쓴 책이죠. 그분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있던 시기였어요. 주식을 발굴할 때는 주변에서부터 찾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시작을 했죠.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컴퓨터의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샀고요.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OS와 구글 검색, 즉 알파벳 A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 드려도 모두 다 아는 애플, 그리고 그래픽카드와 CPU 제조 회사인 AMD를 샀었고요. OTT 시장의 선두주자였던 넷플릭스를 샀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대 테크 기업들 위주로 샀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법 괜찮은 회사들이었어요. 재무제표를 깊이 보지 않아도 수익이 나는 그런 회사들이었으니까요. 제가 주식을 처음 매수했던 때가 2018년 5월이었거든요. 근데 처음 몇 달간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 4분기에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 주식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당시 제 계좌는 25% 정도 손실이 나고 있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저는 무덤덤했어요. 제가 장기 투자 기질이 있어서 그랬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일이 바빠서 계좌를 잘 못 봤어요. 계좌가 녹아내린 후에야 발견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에이, 이걸 뭘 그냥 파냐, 그냥 녹아내리다 보다 언젠가는 회복하겠지 뭐, 그냥 귀찮아서 매도를 하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애초에 날려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6개월? 그러니까 19년도 1분기쯤 지나니까 원금을 다시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원래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 3월 그것이 찾아옵니다. 전체 지수가 무시무시하게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제 포트폴리오는 2018년도 미중무역 전쟁 때보다 덜 빠지는 거예요. 테크 기업들 위주라서 언택트 수혜를 받았던 거죠. 그간 얄팍하게나마 공부했었던 탓인지 2020년 3월 하락장이 저한테는 기회로 보였어요. 모두에게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지나고 보면요. 상승장이 언젠간 시작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월급의 대부분을 증권 계좌에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시황도 듣고 기업 분석도 듣고 지하철, 버스에서 주식 관련 서적을 더욱 집중적으로 읽었죠. 18년도는 25% 손실을 냈지만 19년, 20년, 21년까지 매년 20%에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21년도에 개인들 중에 20년도에 수익을 반납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제법 잘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21년 말쯤부터 제가 얻은 수익이 그냥 운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증권 투자 관련 책들과 영상을 통해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불안해졌어요. 내가 진짜 가치 투자 맞아? 내가 하는 방법이 옳은 건가? 계속 의심을 했습니다. 내가 투자 원칙을 갖고 있는 건지, 게다가 어설프게 세운 나의 투자 원칙이 시장에서 통하는 것인지 정확히 확인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굉장히 답답해지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수익은 나고 있는데 불안감이 생기다니. 참 신기하죠? 자산 배분이 수익률을 사실상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일단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이후에 매매 타이밍 및 종목 선정을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말이에요. 저는 자산 배분과 타이밍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종목 선정에만 몰입했었던 거거든요. 물론 투자할 여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자산 배분이란 말은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에요. 여력이 없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투자금을 모을 때까지 절대 절약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배분을 어떤 비율로 가져갈 것인지는
계획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천천히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영상에서는요, 제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천천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